여의도 클래스 함께 하실 시간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마이크론에서 불어온 훈풍, 그리고 우리 주식시장은 바로 화답했습니다. 코스닥은 말고 코스피, 그리고 그 안에서도 삼성그룹과 SK그룹이 그러했습니다. 오늘도 극강의 쏠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변한 건 없었습니다. 이런 쏠림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까요?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현상 같아서요. 다소 우려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코스닥 시장 분위기 씁쓸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같이 이 상승률 격차가 나타납니다. 코스피는 위로 5%대, 코스닥은 아래로 2%대. 합치면 8%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일단 코스피는 장중에 9,000선을 넘기도 했습니다. 9,040포인트까지 올라섰던가요? 그러면서 이제 마감은 한 8,930포인트에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좀 보여주시죠? 5% 넘는 상승으로 이렇게 장을 마쳤고, 장 초반부터 이 마이크론의 좋은 실적과 함께 삼전 닉스가 달려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그룹주 안에 있는 여러 종목들이 함께 뒤를 받쳐주면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지수를요. 마이크론 실적이 어땠길래 한 번 더 리뷰해볼까요? 어제 이 시간에 우리가 챙겨봐야 했었던 관전 포인트를 다 그 이상으로 내놓았던 마이크론의 실적이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가 주당 순이익 EPS가 20.49달러 정도로 잘 나왔을 때 기대치가 높아져서 이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높은 25.11달러 나타났고요. 매출액도 시장 컨센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대한 실적 전망치도 괜찮아요. 이렇다 보니 마이크론에 눌렸던 주가는 휙 올라갔고요. 국장에서 이를 딱 받아채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거죠. 자, 포인트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어닝콜 핵심 정리, 데이터 센터와 소비자, 자동차 전반에 총 16건의 SCA를 체결한다. HBM4의 수율 상승이 HBM3보다 빨라서 더 최첨단 기술이 들어간 이 차세대 반도체가 수율이 좋아 보이면 잘 앞으로를 이어나가는데, 시장을 또 이제 잡아내는데 아주 보탬이 된다라는 시각들. 3분기 잉여 현금 흐름도 돈 잘 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아있는 현금도 최고인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일본 기업들도 반도체 붐 여전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야말로 날아올랐죠. SK하이닉스는 장중 300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291만 7천 원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3%의 상승. 삼성전자 5%대의 상승. 일본의 키옥시아 또 날아올랐고요. 이제 그쪽에서도 또 ADR 미국 상장한다는 계획안이 조금 전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데, 내년 4, 5월쯤으로 한번 준비를 한다라는 것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그 결과는 이미 이제 뉴스에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너도 나도 반도체, 네, 점점 더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삼전 닉스가 날아가는 가운데 이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들의 상승 탄력도도 부각되죠. 삼성물산 대표적이었고요. 오늘은 스퀘어는 장중이 쫙 올라갔다가 좀 상승 탄력도 잃고, 지주사인 SK가 20% 넘게 또 뛰어오릅니다. 여기 이제 주목하자라는 전략을 우리가 그동안 또 짜봤는데 화답을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또 확인이 됐고요. 시총 상단의 종목들도 한번 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그룹주, SK그룹주 많이 빨간불을 켰던 날이었습니다. 보시죠. 빠져있는 것들이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HD현대중공업. 나머지는 모두 앞에 SK, 삼성 다 붙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이들만이 가든 장이 오늘도 펼쳐졌던 것이죠. 신재생 에너지 쪽도 SK 이터닉스를 비롯해서 또 SK 그룹주들이 또 장악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호재가 있기도 했었고, 하나 어쨌건 또 관련한 종목들이 또 유독 많이 보였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예. 자, 이어서 볼 쪽은 항공주입니다. 국제유가가 이제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왔고, 그러다 보니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항공 섹터가 좀 웃었다라는 거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시장은 워낙에 이제 반도체에 꽂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관심을 또 두지는 않는 모습이 또 확인이 됐고요. 코스닥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코스닥은 나날이 밀려나고요. 오늘도 장 초반에 이렇게 조금 좀 시도를 했었는데 3년 닉스가 그렇게 가면 반도체 소부장도 좀 힘을 받아서 우악 올라갈 법도 한데 몇몇 종목이 겨우 조금 오르고요. 그 외의 종목들로는 좀 힘이 없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주도 섹터 아직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보여지질 않는 코스닥 시장 2% 넘게 빠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일제히 내리막인 종목들이 많이 보였던, 그리고 상승 탄력도가 조금 덜했던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애프터마켓 조금 전 마무리됐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리스트 점검하시죠. 하락률 상위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은 많이 소외가 됐다라는 포인트. 자, 오늘은 어떻게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달의 위원과 김도영 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마이크론의 호실적, 또 SK 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일 확정, 이런 이슈들이 반도체 투톱을 끌어올리고 관련주들의 상승을 이끌어줍니다. 이달의 위원님, 근데 환율은 여전히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고 외인들의 팔자도 계속 지속되는 부분이 좀 거슬립니다. 위원님, 다음 주에도 하지만 이 같은 쏠림 현상 계속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오늘 새벽에 그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말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사실 이러한 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도 넘어야 할 장애물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오늘 밤에 발표될 PC 물가 지표에 대한 부분이 또 투자자들의 심리를 뒤흔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2019년 사우디 아람코의 IPO와 맞먹는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이 다시 한번 시장의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유동성을 본다라면 유동성은 유한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SK 하이닉스의 IPO가 엔트로픽과 또 오픈 AI의 IPO를 앞두고 또 시장이 과연 올 하반기 대여들의 IPO를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을지 또 판단하는 그런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또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로 시장 눈높이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곧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는 당연하고 또 여러분들 휘스퍼 넘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실적이 투자자들한테 놀라워라 하는 이런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감동까지 줘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과연 기업들이 언제까지 투자자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122% 상승을 했죠. 그리고 오로지 이 지수는 3전 닉스가 끌어올렸다라고 봐도 무방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크론의 컨퍼런스 콜이 투자자들에게 남긴 것은 AI 사이클이 아직도 정점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이었죠. 결론적으로 시장이 갈 길은 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나 시장이 넘어야 할 장애물 또한 굉장히 산적해 있는 만큼 그 경로가 결코 파동이 없는 직선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고,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올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비중이나 포트폴리오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고 가시자라면 삼성전자 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체크해야 될 종목은 삼성전자죠. 지난 화요일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멀티플은 아직 마이크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현재 반도체 수출 데이터를 포함한 주요 데이터로 미뤄본다라면 다음 달 7일에 발표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또한 투자자들의 기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정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긍정적인 관점으로 포트에 담아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또 바로 30만 원 지지해주고 양봉을 켜낸 후 금일도 마이크론 실적과 함께 갭상승을 해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추적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삼성전자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대단하고요. 말씀 주셨던 대로 이들의 실적은 진짜 논란과 감동까지 이제 줘야 되는, 그런데 또 주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장악하고 시장의 수급을 그냥 쫙 빨아들인 채로 진행이 되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그러면 김도영 위원님, 코스닥은요? 정말 오늘 SNS에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오늘 제일 괴로운 사람이
축구 경기 보면서 MTS로 코스닥 시장 바라본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괴롭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쫙 올라옵니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정말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이게 정말 주도주도 없고 바닥까지 떨어진 거는 알겠는데 이 정도면 올라올 법도 한데 그런 공식조차도 소용이 없는 시장이 돼버린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대비해서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래소 대비해서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 실적이 폭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그런 상위 종목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점. 이번에 알테오젠 관련된 호재가 조금 시동을 걸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시총 한 5위, 7위 안에 있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우리가 원하는,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이게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태하는 그 과정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반도체 소부장단의 친구들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시총과 반도체 소부장단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갭이 아직 크게 나타나 있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그 주역이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시장. 한마디로 거래소 부분은 시가총액 1위, 2위가 지금 다투고 있는 것. 그런데 이 얼마 전까지만 봐도 거래소 시장의 시총 2위가 가지고 있는 산업이 행하고 있는 그 산업이 그때 시장의 주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총 2위가 SK 하이닉스냐 삼성전자냐 이렇게 뭐 좀 바뀌고는 있지만 이 전까지만 해도 뭐 현대차 아니면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바 계속 이렇게 변화를 보여줬거든요. 그때마다 시장에 대한 대장 산업이 투영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코스닥 시장은 그런 시장이 투영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한 힘이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국내 시장에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지금 소부장단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여기에 우리는 주목도를 높이셔야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이 터닝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은 이제 8월 중순까지 진행되는 2분기 실적에 대한 발표,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변화에 대한 포인트를 잘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번에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7월 초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7월 말에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 구간까지는 지금 거래소 부분에 대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7이라고 하는 이 7개에 대한 종목군 위주로에 대한 플레이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겠지만 지금 현재부터는 우리는 이제 하반기에 소부장단의 대장들의 출격, 한마디로 이 변화하는 구간에서 이 소부장단의 실적 개선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두 종목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테스입니다. 현재 이 테스라고 하는 종목이 시장에서 사실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여의도 럭키세븐이라고 하는 코너를 통해서 4월 초반과 5월 초반 그리고 5월 20일 날 추가적인 코멘트를 드리면서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신고가 갱신이 나타난 이후의 움직임이 더 잘 나타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이 구간에서 신고가 돌파가 나타났을 경우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테스 그리고 지금 바로 말씀드릴 뭐 PSK 이런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은 코스닥 시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 여기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뭐 테스나 PSK 뭐 이런 그 코스닥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반도체 소부장단을 중심으로 한 이 시세 랠리가 우리가 원하는 정도에 대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수급에 대한 측면이 거래소 쪽에 완전 쏠려 있는 것들이 이제 낙수 효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분산하는 그런 모습,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는 2분기의 실적 발표가 그 트리거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때까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지 또 그 향후에 대한 방향이 또 제대로 잡힐 것 같죠. 어쨌거나 말씀 주셨던 이 두 종목은 계속 관심권을 넣어두고 우리가 또 잘 챙겨봅니다. 실적 시즌까지도요. 자, 클래스니 인사이트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하는 쪽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 이달의 위원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힌트부터 열어보도록 하죠. 형님 공기 좋은데 가서 좀 쉬시죠 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 가서 쉬면 답이 나와요, 위원님? 네, 형님들 좀 쉬어가고 동생들도 좀 달려갈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새벽에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이런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또 컨퍼런스 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나간 실적이 아니고요.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마이크론의 영업이익률이 85%에 육박한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이에 못지않은 영업이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영업이익률이 더 증가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하고 또 그렇다면 이제 AI 하드웨어 시장은 P사이클에서 Q사이클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마이크론은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에 또 100억 달러의 설비 투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 전체 설비 투자 지출은 270억 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2027년에 설비 투자가 더 의미 있게 증가할 것이다 라고 또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 마이크론의 이러한 설비 투자로 미뤄본다라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반도체 장비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기조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투톱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는 29일이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민관 합동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SK 최태원 그룹 최태원 회장은 또 6월 30일 호남을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일정 모멘텀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의 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반기부터는 IDM 업체들보다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고 가겠습니다. VM 같은 경우는 제가 본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반도체 전공정에 사용되는 식각 장비를 또 생산하는 기업이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HBM 생산 과정에 필요한 식각 공정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 또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구간이지만 포드 PER 23배로 다른 전공정 장비 대비했을 때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본 방송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종목 더 보고 간다면 DIT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DIT 같은 경우에는 HBM 휨 공정에서 공정에서 휨을 잡아낼 수 있는 그러한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국산한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SK 하이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시스템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올해 SK 하이닉스의 청주 공장 수주가 계속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또 내년에 용인 폐입 장비 투입까지 우리가 함께 본다라면 지금 구간에서 동종목이 조정이 나올 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에 대한 관심도 계속 가져야죠. 그리고 이제 이달의 위원님의 관심 종목도 잘 팔로우를 해보도록 합니다. 앞서 이제 김도혁 위원님의 종목대까지 함께 더해서요. 좋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인사이트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또 반도체일까요? 위원님의 인사이트도 한번 확인해 봅니다. 힌트. 내가 새로운 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코스피 시장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1등 바뀌고 있는 그 얘기를 하시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지금 현재 극심한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 이것이 삼성전자가 뛰어나느냐, SK 하이닉스가 뛰어나냐, 이거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변화를 보여주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에 우리는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오늘 마이크론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타났죠. 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서 메모리의 슈퍼사이클이
다시 한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이 AI 시장에 대한 확대, 우리는 여기에 집중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럼 궁극적으로 이 메모리 사이클이 어디까지 확장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실 AI 메모리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서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마이크론의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한 것은 이전에는 서버, 그리고 이후에는 스마트폰과 PC 시장에 대한 확대, 그리고 이후에는 자동차와 로봇에 대한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양의 5배 정도가 필요한 것이 자율주행 자동차이다 라고 본다면 10배 정도가 필요한 것이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산업에 대한 수요처 자체가 확대됨에 따라서 여기에 AI PC까지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 왕은 가속도를 좀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둘의 시총 1위에 대한 쟁탈전은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후에 대한 움직임, 우리는 소부장단의 니즈,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니즈가 정말 폭발적인 수출 또는 폭발적인 수요로 실적에 대한 개선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왜 올라가는지에 주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이라고 하는 이 베이스를 깔려 있는 상황이죠. 자, SK하이닉스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에요. 특히 100만 원 구간에서 안내를 드리기도 했고, 추가적으로 제가 6월 8일 날 200만 원 구간에서도 다시 한번 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SK하이닉스가 미국의 ADR 상장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45조가 넘는 자금에 대한 조달이 진행된다라고 함에 따라서 성장에 대한 가도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시 한번 300만 원에 대한 돌파 여부에 주목도가 높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삼성전자는 뒤처지지 않고 따라올 것이고요. 계속해서 시총 1위에 대한 게임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작년 8월 28일 날 26만 6천 원에 안내드렸던 게 이제 30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340만 원 목표가 거쳐가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340만 원까지 올리면서 그 또한 지나가는 구간이다라는 시각 SK하이닉스. 오늘 키옥시아 보니까 이제 ADR 관련 얘기와 함께 이제 액분 얘기도 나오던데요. 하이닉스도 함께 또 액면 분할까지 실시한다면 또 시장 참가자들의 접근성이 더 용이해지려나요? 다양한 뉴스들 전해지는 가운데 우리는 더 위를 향해 봅니다. 자, 인사이트 정리를 해보고요. 두 위원님들의 관심 종목 리스트도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이달의 위원님의 관심 종목 먼저 챙겨봅니다. 현대오토에버 보겠습니다. 네, 현대오토에버 한도가 이제 엄청난 수익을 또 안겨다 줬던 종목이죠. 단기간에요. 거의 뭐 100% 가까운 상승을 안겨다 준 적이 있는 종목입니다. 현 시점에서의 제 포인트는 위원님 다시 구간됐습니까? 네, 다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 계열사로서 그 로봇 운영 시스템을 맡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또 젠슨왕 방문 당시에 또 테마를 강하게 형성됐지만 차트를 보시면 지금 그 이후에 조정 구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이 소멸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여러분들께 다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여지고, 또 보선 다이나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전략이 구체화되면서
현대차 그룹에 대한 로봇 생태계에 대한 확대 기대가 함께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 단기적으로 50만 원 지지 여부 체크하시면서 재미수 관점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여전히 상향해 드린 목표가 110만 원까지 홀딩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 종목 더 챙길게요. 달달한 10분 코너를 통해서 삼익 제약이 제시가 됐는데요. 현 시점에서의 포인트 한 번 더 점검 들어갑니다. 이 종목도 최근 종목인데 누적 수익이 50%가 넘어가는군요. 위원님 챙겨주십시오. 네,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6월 19일에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또 달달하게 단기간에 수익을 챙겨드린 또 탈모 관련주죠. 탈모 관련주 중에서도 월 1회 탈모 주사제 플랫폼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강력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달달한 수익률을 또 50%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도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는 7,000원까지 열어두시고 계속해서 또 긍정적인 관점으로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대 또 챙겨보면서 또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도영 위원님의 종목도 보겠습니다. 오늘의 화제주 SK, 지주사 SK 점검합니다. 네, 결국 갑니다. 위원님의 전략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오늘 20% 넘게 상승하면서 스퀘어 대신에 이제 내가 진짜 수혜주다 이러면서 뭐 올라가는데요. 지금 목표가 100만 원으로 설정해 둔 상황입니다. 계속 홀딩인가요? SK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죠. SK 하이닉스를 못 잡으신 분들 SK 스퀘어를 잡으셔야 됩니다. SK 스퀘어도 이제 많이 비싸서 못 잡으시는 분들 SK를 잡으시라고 말씀드렸죠. 6월 17일 날 안내를 드렸는데 그때가 전고점 돌파가 막 나타나는 그 구간이었어요.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의구심이 있었지만 SK 그룹 안에서 AX 플랫폼으로서에 대한 전환 포인트에 이 SK가 지금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보겠습니다. 신고가 돌파 이후에 한 템포 쉬었는데 오늘 드디어 아주 강한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90만 원 돌파까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목표가 100만 원, 이제 10%도 남지 않았네요. 목표가 120만 원 상향, 홀딩 축하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더 올려둡니다. 그러면 SK를 이렇게 본다면 스퀘어는 어떻게 볼까요? 역시 포트에 이제 일찌감치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요. 이 종목도 궁금해요. 위원님 점검해 주십시오. 네, SK 스퀘어를 안내 드리고 나서 지금 이 SK 스퀘어를 5월 20일 정도에 잡으셨을 텐데 조금 흔들리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요 근래에 들어와서 특히 이제 오늘의 움직임이 갭상승으로 시작해서 확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전일보다는 올라가긴 했는데 약간 아쉬움을 좀 토로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200만 원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5월 20일부터 안내를 드렸던 종목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완벽한 대장에 대한 움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조금 더 여유롭게 홀딩 안내를 드리면서 목표가 270만 원으로 상향 안내드리겠습니다. 와, 기존 200에서 270으로 목표가를 사강 조정시켜 둡니다. 예. 자, 새로운 종목을 하나씩 포트에 담을 거고요. 이달의 위원님의 선택부터 열어봅니다. 위원님의 시선은 어디로 가 계십니까? 네, 저는 키스트론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동사는 리드와이어나 또 케이블 와이어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또 구리와 철을 결합한 바이메탈 와이어 제조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바이메탈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기술적인 난이도가 요구가 되는 그러한 또 와이어거든요. 그래서 수입에 많이 의존을 했었는데 동사가 그 리드와이어 국산화에 성공을 한 상당히 기술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신다라면 이러한 독보적 기술력으로 중장기적 성장 기대감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또 삼성전기에 리드와이어를 공급하면서 시장에서 또 부각이 되고 있고 동종목 그래서 차트 보시면요. 지금 현재 최근에 바닥권에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온 이후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동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목표가는 7,200원, 손절가는 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트론입니다. 목표 가격, 손절 가격 체크, 그리고 예상 상승률 14.6%.
점검을 합니다. 이달의 위원님의 종목이었고요. 김도영 위원의 새로운 종목도 봅니다. 위원님은 어떤 종목이에요? 네, 오랜만에 반도체가 아닌 종목을 좀 들고 나왔고요. 종목명 신세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시장의 움직임에서 반도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그 소비에 대한 대장, 신세계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아니 신고가 돌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내수주가 아닙니다. 이제는 럭셔리와 인바운드에 대한 소비주로 전환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과 가장 중요한 것은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가 재개발될 수 있을 때 신세계에 대한 지분법 평가 이익이 극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자회사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기대감을 높인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은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4월부터 정말 꾸준하게 우상에 대한 포인트를 잘 보여주다가 이번에 6월 17일 날 고점에서 조정이 나타나는데 20선에 대한 조정을 굉장히 잘 보여줬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장대 양봉 올리면서 10% 이상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는데 저는 지금이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차 목표가 85만 원, 손절 라인은 63만 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반도체로 번 돈으로 이제 쓸어간다. 예, 신세계 예상 상승률 14.7% 계산을 합니다. 자, 잠시 뒤에 무료 방송 바로 이어지고요. 저희 이달의 위원님께서 오늘 출동하시죠. 위원님,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네, 요즘 뭐 시장 반도체 투톱을 제외하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또 반도체 투톱에 또 계좌 종목을 담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달달한 시장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좀 소외될 수 있는 시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도체 투톱과 함께 갈 수 있는 테마주들이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안에서도 여러분들 매매하실 수 있고 또 반도체 투톱에서도 매매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에 또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내일까지 봐야 될 종목들 시장에 또 달달한 후속주들 여러분들 함께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세요. 네, 바로 시작이 되니까요. 이달의 위원님과 많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의도 클래스 전반부 김도영 위원, 이달의 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레벨업 여의도 클래스로 넘어왔어요. 돈의 흐름 추적해 볼 겁니다. 네. 분명히 외인들은 빠져나가는데 왜 자꾸 오르냐. 삼전 닉스 많이 올라서 더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돈이 들어가니까 또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추적해 봅니다. 박찬영 위원과 함께하죠.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좋은 강의 부탁드려요. 네. 공부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시청자님들께서 궁금하신 시장의 맥점과 절차 탕마의 자세로 돈보기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호실적 영향으로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에 급등하면서 오늘 SK 하이닉스가 코스피 지수를 또 밀어 올렸습니다. 이 지수가 뭐 종목 오르듯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5.4%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코스피 쪽에 이 단일 종목 ETF 영향으로 이 수급이 코스피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코스닥이 부진했습니다. 빠져도 너무 빠지고 계속 빠집니다. 마이너스 2.36% 빠졌고요. 그런데 그래도 가뭄의 단비로 국제유가는 또 하락을 했고 또 금리도 그 국제유가 영향으로 금리
국채금리도 약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쪽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고요. 오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코스피에서는 반도체가 이끌고 또 코스닥에서는 일부 바이오와 반도체 소부장 쪽 일부 방어가 좀 있었습니다. 금일 특징 섹터는 반도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는 SK 이터닉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대한항공, 유가가 떨어지니까 대한항공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자, 증시 일정 중에서 중요한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날 미국의 5월 PCE 물가지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중요도는 별 3개고요. 이 PCE 물가지 지수에 따라서 이 여러 가지 금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요. 이제 6월 30일이니까 윈도우 드레싱 효과, 연기금의 리밸런싱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다음 주 6월 30일 날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종목에서는 좀 차익 실현이 나올 거고 또 많이 떨어진 종목에서는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6월 30일 다음 주 화요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장을 움직이는 2개의 트리거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또 SK 하이닉스의 미국의 ADR 이슈가 있습니다. 자, 내달 10일, 7월 10일 ADR 상장하고요. 또 여기에서 45조 원 정도의 자금이 조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도 이 ADR로 통해서 투자도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ADR의 그 기대감으로 SK 하이닉스가 오늘 또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 하이닉스 상승은 좀 긍정적인 부분은 AI 산업 성장의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하다. 원래 이 디램이나 낸드 쪽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반짝하고 또 침체에 이르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반도체 사이클이 2, 3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반도체 기업 실적 자체는 여전히 견조하다는 부분이 또 한번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그동안 밸류에이션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실적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기 때문에 비싸다는 부분이 좀 부담이 좀 완화됐습니다. 또 반면에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반도체 쪽에 과도하게 좀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미세한 변화가 있는데 많이 오른 반도체 쪽 좀 주춤한 종목도 있어요. 뭐 삼성전자나 물론 삼성전자도 오늘 상승을 했지만은 기존에 이제 세컨 티어 쪽에서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 보였고요. 또 바닥에서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던 화장품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워낙 지금 과열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도 이런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진다면은 하반기에 미국도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미국의 마이크론 시장이 눈높이가 높았는데 그것마저 상회를 했고요. 매출, EPS,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 모두 전망치를 상회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모두가 다 놀랬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마진율이 예상치보다 너무 높게 나왔고요. 네, 이 마진율에 대한 그 의구심을 숫자로서 이미 해소를 했습니다. 진짜 핵심은 실적보다는 공급 부족. 이렇게 많이 반도체를 생산하는데도 공급 부족 사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가격을 짱짱하게 받아도 된다. 즉 실적 추정치는 또 한 번 상향이 되고 마진율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아무튼 전략적 고객 계약이 14건만으로도 1,000억 달러 매출로 이미 확보했고 2027년까지 이런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 자,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원래는 2, 3년짜리 단기 이벤트였는데 어쩌면은 더 많이 이어질 수가 있다.
네, 이런 부분. 네.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이렇게 좋다면 설비 투자 얘기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상승 이후에 또 주춤하다 그렇다면은 장비 쪽, 뭐 클린룸이나 소재나 낸드 쪽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 수혜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 시계가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 글로벌 투톱. 네, 글로벌 투톱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런데 3등, 네, 반에서 3등 하던, 아니,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서 3등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나 SK, 여기보다 주가가 훨씬 더 셉니다. 네, 그런데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2분기 눈높이 높게 봐도 되겠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7월 상장 예정인 이 ADR. 그래서 ADR이 상장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 하이닉스를 비교할 겁니다. 아직까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체 시가총액이 또 그 SK 하이닉스보다 미국에서는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 시장에서 그 더 높은 밸류를 받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투톱 여전히 포트폴리오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아직도 반도체를 봐야 되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맞습니다. 여전히 코어 섹터로 보셔야 됩니다. 자, 반도체 투톱에 이 반도체 투톱,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거는 시나리오별로 대응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삼성전자 38만 원, SK 하이닉스 300만 원. 네, 이 삼성전자가 38만 원을 돌파하거나 SK 하이닉스가 300만 원을 돌파한다면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반도체 소부장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 한미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그런데 그 장비 쪽에서는 이미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는데 전공정 장비에서는 원익 IPS, TC 본딩 쪽에서는 이 한미반도체 좀 보셔야겠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고점 박스권에 있을 때, 고점에서 박스권에 있을 때는 2분기에 반도체 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섹터들 여러 개가 있는데 전력기기, LS 일렉트릭,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관련주도 2분기 실적주로 좀 보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조선 쪽 수주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조선에서는 또 발전용 엔진까지 포함해서 HD 현대중공업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전용 엔진, 그 AI 데이터 센터의 발전용 엔진 쪽에도 또 하나엔진도 거기에 카테고리에 포함이 됩니다. 같이 보셔야 되고요. 또 방산 쪽 수주 요즘에 여전히 좋죠. 그래서 방산 쪽에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좀 보시고 한국항공우주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과 방산은 2분기 실적주 후보 섹터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닥론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 쪽은 바이오인데요. 아직까지는 바이오는 대안주입니다. 세틀라이트 섹터라고 해서 그냥 위성 섹터죠. 말 그대로 주도주는 못 되고 대안주로서는 여전히 바이오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주도 섹터는 당연히 반도체 투톱이죠. 바이오 USA도 있었고 앞으로 기술 수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수급이 이쪽에 계속 쏠려 있다면 좀 기술 수출이 늦게 발표가 되겠죠. 하지만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 종목 위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일단 알테오젠, SC제형 때문에 이번에 독점적 지위를 얻었고 추가 기술 수출 이슈가 있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 물론 추가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죠. 또 D&D 파마텍 조정은 나왔지만은 메쉬 치료제 관련 기술 수출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세 종목은 좀 보실 필요 있고요. 자, 반도체만 수출이 1등이냐? 아닙니다. 글로벌적으로 K-뷰티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화장품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화장품 쪽에서는 파마리서치, 리쥬란의 스킨 부스터 수출만이 되고 안티에이징 크림에서 최상위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
말씀드리고 바닥에서 올라왔죠. 네. 그리고 한국콜마. 지금 이제 아직은 좀 날씨가 선선한데 뜨거운 태양 아래 선크림 판매가 늘어난다면 한국콜마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기 올리브영 가보시면은 요즘에 메디큐브라는 화장품 코너가 많이 있습니다. 네, 메디큐브 많이 판매되죠. APR, 네, APR도 관심 있게 보시고요. 증권주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코스피 지수는 이미 8,000포인트를 훨씬 뛰어넘고 9,000포인트에 또 육박하죠. 돌파했었고요. 그런데 이 증권주들 움직임은 6,000포인트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즉 실적은 계속 우상향하죠. 요즘에 ETF 상품 많이 팔렸죠. 네, 그러면 브로커리지 수입이 높아졌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증권주들 분명히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를 관심 있게 보시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증권, 키움증권, 특히 삼성증권은 코덱스 ETF를 많이 팔았습니다. 실적 좋아지겠죠. 그래서 삼성증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S 종목 두 종목을 뽑아봤는데요. 알테오젠 최근에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거는 알테오젠의 주봉인데 할로자임의 이 특허 무효 소송 기각을 하면서 이 알테오젠의 SC제형의 독점적 지위가 확보됐고 그러자마자 지금 각 글로벌 글로벌 바이오 기업들의 러브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C제형 추가 기술 수출 이슈가 있고 파트너사인 머크로부터 3천억 원의 마일스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35만 원 지금 지지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한 번 정도 또 슈팅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밑에 목표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이 파마 리서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30만 원 깨질 때도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바닥을 다졌고요. 지금 K뷰티 수출 많이 되고 있고 스킨 부스터 리쥬란도 유럽에 승인을 얻으면서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만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K뷰티 화장품도 많이 팔린다. 대표주자 파마 리서치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40만 원입니다. 관심 있게 보시죠.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관심주들 유심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원익 IPS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관련주들 투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고점을 돌파한다. 어느 쪽을 보시려고 했죠? 네, 그렇죠. 반도체 소부장을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장비 쪽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증설이 이어지면은 전공 장비가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익 IPS는 증착 장비에서 최상위권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1분기 실적 좋고요. 2분기 실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증착 장비 관련해서 추가 수주 모멘텀도 있습니다. 자, 가격적으로는 자, 화살표 신호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화살표 신호 딱 중간 지점 쫙 밑줄을 그어봤습니다. 정확하게 지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제가 그려놓은 이 라인 부분, 일목균형표 기준선입니다. 기준선 부분 지지되면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 모멘텀이 있고 차트 만들어졌고 화살표 신호 콕콕콕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원익 IPS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송 끝나고 아까 제가 좀 미흡하고 좀 여러분들 꼭 알려드리고 싶은 핵심 투자 전략이 있는데요. 이 방송 끝나고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웅 위원과 함께하는 무료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십시오. 그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클래스를 검색해 주시겠습니까? 나오는 홈페이지 아래 방송 입장 버튼 있고요. 누르면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챙겨드려 봅니다. 자, 여의도 클래스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내일은 저희 종목 상담 해드리는 시간인 거 아시죠? 또 많은 궁금증들 가지고 계실 텐데 또 내일 3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